권민우 변호사가 블라인드 게시판에 작성한 한바다의 취업 비리를 고발하는 폭로글 때문에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영우의 아버지가 한바다의 최고위직 한선영 변호사와 학연으로 연결된 사이라서 신입 변호사인 우영우가 인맥이라는 낙하산을 타고 일자리를 차지한다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어떻게 도둑 맞은 기분은 좀 나아지셨어요? 네?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영우 저격하는 글 권민우 변호사가 쓴 거 맞죠? 그리고 최소연 변호사는 이 사태를 아직 모르고 있던 우영우 변호사에게 알려줍니다. 이거 다 사실이야. 아버지와 대표님은 대학 선후배 사이가 맞대. 나 부정 취업했어. 서울대 로스쿨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다 대형 로펌으로 인턴 나가서 졸업 전에 입사 확정 받아. 성작 학교에서 맨날 1등 하던 너만 아무 데도 못 갔어. 아무래도 나한테는 자폐가 있으니까. 야! 장애인 차별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네 성적으로 아무 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무슨 수로 왔든 늦게라도 입사를 한 게 당연한 거라고. 한편 법무법인 한바다와 태사는 소송건의 현장을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장과 함께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러게요. 꽤 먼 길이네요. 아유, 비도 오고 이거 참. 그리고 소덕동의 마을 이장은 마을 가운데에 도로를 놓게 되면 기존에 집에서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다고 하소연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정환입니다. 그런데 소덕동 주민인 김정환은 경애도가 새로 제시한 토지 수용 보상 금액 동의서에 이미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흥민이 형이 주민대책위원회 임원이신데 토지 소유에 동의를 하다니요. 했어. 내가 했어, 동의. 형님! 너 동의했냐? 이렇게 태사는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소덕동 주민들을 서로 분열시켜놨죠. 저쪽 변호사들이 어디까지 손을 써놨는지 알 수 없으니까 주민들 소개는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팽나무로 바로 가시죠. 그렇게 이들은 마을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팽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저는 오늘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제 옷을 벗어드릴까요? 제 반대님께는 조금 작겠지만. 됐어요.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언덕을 오를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영우 변호사, 조용해요. 마을 언덕에 도착한 재판장은 소덕동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판단하고서 주민대책위원회의 뜻에 따르겠다는 주민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경애도의 뜻에 따르겠다는 주민들이 더 많은지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변론 기일 전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야기하죠. 이번에도 태산에서 한 발 빠르게 알바를 고용해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아니 태산에서 그새 알바를 푼 건가? 저희도 얼른 사람들 좀 구해볼까요? 그래요. 일단 우리끼리라도 먼저 해봅시다. 기왕 받으시는 거 많이 받으셔야지. 여기 주소도 한번 적어주시고. 누구십니까? 저 태산에서 나왔. 저 한바다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저희 태산에서도 진짜 변호사 나왔습니다. 집에 가라. 너나 가라. 보상금 준다는데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태산입니다. 아이고. 만나는 주민들마다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주민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니까요. 태사는 어쩜 저렇게 빨리 사람을 구했죠? 한편 영우는 팽나무에 가방을 두고 와서 찾으러 왔고 경쟁 법무법인 태산의 변호사 태수미가 영우의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맞죠? 네, 그 가방. 딱 봐도 변호사 가방이라 가지고 내려가서 주인 찾아주려던 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미는 영우에게 명함을 주며 태산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이야기하죠.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이 팽나무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때 권민호 변호사는 수미와 영우가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까 무슨 얘기한 거예요, 태수미 변호사랑? 네? 아니 저기 팽나무 아래에서 둘이 뭐 한참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 했는지 말해주면 게시판에 또 올릴 겁니까?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아니 뭐하는 짓이에요. 한 번만 더 그런 행동을 하면 권민우 변호사의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명치를 세게 칠 수도 있고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우변은? 막말로 어쨌든 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변 아버지랑 대표님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도 맞고 부정취업 한 것도 맞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영우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해서 본인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집을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되죠. 회사 옮길 겁니다. 한바다에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거예요. 어디로 갈 건데? 태산으로 갈 겁니다. 태수미 변호사에게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태수미가 엄마야. 태수미가 영우 낳은 사람이야. 그렇게 영우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엄마가 영우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던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알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대학 시절 광호는 태수미와 연인 사이였으며 태수미는 태산 창립자의 딸이었죠. 둘은 연애하다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영우를 임신하게 됐고, 그래서인지 태수미는 임신한 걸 알게 되자 태도가 돌변했죠. 아이는 낳자. 우리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건 약속할게. 내가 너 절대로 곤란하게 안 할게. 아이만 낳아주면은 내가 그 아이 데리고 사라질게. 공부도 그만두고 사법시험이고 뭐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할게. 시간이 흐르고 강호는 대학 졸업까지 했으며 처음으로 영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광호 씨, 예. 받으세요. 아버지는 의리 있고 멋있습니다. 저는 아빠는 어떻게든 변호사가 됐어야 했어. 그래서 아무도 영우를 받아주지 않을 때 아빠가 영우를 직접 고용해 가르쳤어야 했어. 딸한테 변호사 사무실 하나쯤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아빠가 됐어야 했어.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정치적이야. 영우는 강호의 정치적이라는 말을 듣고 문득 소덕동의 팽나무를 떠올립니다. 소덕동의 팽나무도 그랬을까요? 뭐? 그리고 영우는 의심되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정명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죠. 여보세요. 정명석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생각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정치적입니다. 모든 결정 뒤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숨어있기 마련이고요. 네, 그래서요. 소덕동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이 만약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정명석 변호사님, 주무십니까? 소덕동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려면 경애도에 문의를 해야 되고, 경애도 문화재위원회가 1차 심의를 하고서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보고서를 써서 문화재청에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16년도 그 당시에 이 일을 맡은 유진에게 찾아가죠. 문화재청에 문의했더니 소덕동 팽나무에 관한 보고서는 아예 접수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의록이나 보고서 같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두 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제가 자료 금방 찾아가지고 올게요. 네. 그날은 잘 들어가셨어요? 그날이요? 네. 그날 제 분당 심박수가 엄청났습니다. 이준호 씨를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자료를 가져오겠다던 유진이 영우와 준호의 눈치를 살피며 도망가 보지만 끝내 붙잡히고 합니다. 사실 유진은 16년도 당시 입장에서는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가뜩이나 땅값도 안 오르는 소덕동에 도로나 지하철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천연기념물 지정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우산은 어디서 사셨습니까? 이거요? 남방 큰 돌고래 모양이 새겨져 있는 그 우산이요. 이거 경포건설 로고잖아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고 명석은 가반수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구 기각될 것 같으니까 지금 시간 끌게 하는 겁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현장 검증 때 재판장님께서 쓰고 오신 우산 기억하십니까? 재판장님이 들고 있는 우산에는 돌고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경포건설의 로고이며 혹여 재판장이 하문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 구매에 관심이 있다고 의심돼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수도 있기에 기피 신청을 하게 되죠. 내가 하문 신도시에 아파트를 사려고 그 모델하우스에 갔다 그 말입니까? 돈 앞에서 사람의 마음처럼 나약한 건 없으니까요.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광호 씨의 딸입니다.
저는 한바다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태산에서 저를 받아준다면 이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태수미 변호사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태산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렸고 지금도 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한테요. 나를 원망했니? 소덕동 언덕 위에서 함께 나무를 바라봤을 때 좋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영우가 자신의 딸인 걸 알게 된 후 태수미를 비춘 카메라 구도가 기울어지는 카메라 무빙 연출 또한 태수미의 감정을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어 보는 이에게 감정이 더욱 잘 전달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회차의 두 배우의 표정 연기와 대사, 연출 또한 최고의 명장면이었으며 총 16부작으로 앞으로 남은 회차가 더 기대되고 기다려지네요.